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3.5조급 대어가 등장. 자,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죠. 공모주 관련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게임업계 대어 시프트업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치킨 값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프트업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시프트업은 주당 47,000원에서 6만원으로 희망 공모가를 잡았는데요. 이를 환산하면 몸값은 약 3.5조까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현재 장외 시장에서는 10만원 가까이의 거래가 되고 있어서 만약에 공모가 상단이 6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받기만 하더라도 치킨값 그 이상의 수익, 그리고 최근 들어 게임주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 플러스 그 다음에 시프트업이 또 기대가 크다 보니까 2배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시프트업이 개발한 스텔라 블레이드 왼쪽에 보이는 요 게임이죠. 요 게임은 지난 4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에 등극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청약이 언젠가? 바로 당장 다음 달입니다. 벌써 5월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프트업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다.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또 다른 공모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림첨단 산업이라고 해서 히토류 연구 자석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도 다음 달 예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 친구의 대주주가 누군가? 바로 현대 BNG 스틸인데요.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PS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모펀드의 지분 66%를 또 현대 BNG 스틸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쪽에 관련된 그러한 이슈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이 회사는 중국 법인을 통해 히토류 연구 자석을 생산했는데 리쇼어링으로 대구에 공장을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세 번째로 연구 자석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히토류 같은 경우는 요즘은 그렇게 그 느낌이 좀 없는 편이지만, 그런데 꼭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히토류가 시세를 주는 편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마침 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이 친구 상장할 때도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언제든 히토류 관련주로 편입되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요 소식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특판이 유행인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특판 돈을 크게 넣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아마도 관심 있으신 분과 관심 없으신 분들의 차이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팩트만 보고 넘어가자면은, 일단 어디서 하는가? 바로 DGB 대구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는가 봤더니 DGB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특판 고금리 적금 상품을 이렇게 꺼냈다고 합니다. 오는 6월 5일부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최고 20% 금리를 주는 상품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 적금은 60일 만기 상품이며 매일 최대 5만원씩 60일간 납입하게 되면은 최고 20%를 주는 적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입하게 되면은 원금 300만원에 이자 5만 137원, 새우 42,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뭔가 숫자 0 하나만 더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DGB 대구은행 어플 IM뱅크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에서 다시 국채 금리가 상승 중.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안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덧 4.6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 분들은 눈치 보기를 보여주고 있고, 내일 저녁 미국에서 PC가 공개되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는 유럽에서 먼저 공개된 물가 지표를 보고 또 놀랐다고 합니다. 유럽 물가 지표가 어땠나 봤더니 예상보다 0.1% 높은 물가가 등장해. 야, 이거 미국도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나왔다는 거겠죠. 하지만 결국은 까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또 다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리 이렇게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으면은 그 이벤트가 다가올 때는 굳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좋게 나오면은 한 번에 회복할 것이며, 혹시나 나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때 여기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코스피가 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외 증시보다 더 많이 빠지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전 세계 증시와 다르게 한국 증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제적으로 빠지고 있고 오늘 또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저기릿은 한 이때쯤에서 그러면 다른 나라가 빠지면 혹시나 혹시나 이제 코스피가 그 인버스처럼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거 완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더 힘이 없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딱 이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2차전지가 범인이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호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SK하이닉스만 20만 닉스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8만 원도 못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 플러스 그리고 2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춧돌이 된 2차전지가 요즘은 연일 신저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주주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진짜 이제 계좌를 열기도 싫을 정도로 빠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좋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기릿은 또 반대를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결국 2차전지와 삼성전자가 바닥치고 올라갈 때는 다른 나라보다 더 뜨거운 시기가 될 수 있겠죠. 올해 1월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다시 뜨거워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름 전에 꼭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가 여전히 오늘 또 신저가를 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2차전지 순환 시대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증권사에서는 매도 리포트까지 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디서 매도를 냈는가? 바로 하이투자증권입니다. 보유 리포트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매도 리포트로 변경을 했고 목표 주가도 대폭 낮추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심플하겠죠. 이렇게 최근 들어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도 여전히 비싼 가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2분기 실적도 부정적인 걸 봤을 때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물론 올해 안에 2차전지 저점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힘든 시간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주주분들의 한숨은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늘 LG엔솔들이 급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2차전지가 안 좋았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아베크롬비. 요즘 미국에서는 요게 등골 브레이커. 요즘 미국 10대에서는 아베크롬비가 엄청난 유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아베크롬비는 미국 내에서 외모 차별, 인종 차별 등으로 인해 후폭풍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변신을 했다고 하며 그로 인해 다시 10대들의 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어제 미국에서 아베크롬비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주가는 무려 20% 가까이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베크롬비 올해만 벌써 7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아베크롬비 유행이 따라서 올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대선 수혜주는 알아두자. 바이든이 이길지 트럼프가 이길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누가 이기냐에 따라 수혜주는 극명히 갈린다고 하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의 예상으로는 바이든이 된다면 친환경, 그리고 전통,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의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으로 보자면 에코랩, 퍼스트솔라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고 반대로 트럼프가 된다. 그렇다면 친환경 완전 갖다 버리겠죠. 그 대신에 대형 성장주, 방산, 전통 에너지 이쪽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늘 보는 그 녀석들 마소, 알파벳, 아마존, 엑손모빌 요 친구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혹시나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선주 맨날 좋다고는 하는데 자, 오늘 KB증권에서는 조선주에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환율 및 수주 등의 근거에서 목표주가를 상향시켰는데요. H2 현대중공업 16만원, H2 한국조선해양 17만원, H2 현대미포는 8만원을 외쳤다고 합니다. 자, 좋은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양호한 수주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환율까지 도와주니까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H2 현대중공업이랑 H2 한국조선해양 둘 다 13만원 내외인데 목표가가 16만원, 17만원이니까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관심 있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화장품 관련 이야기는 뭐 맨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에너지가 완전 대세였는데 요즘은 화장품이 대세인 모습이네요. 관련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소식이 있나 봤더니 내년부터 UAE로 가는 화장품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가 되므로 연간 수출 규모가 1,300억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 품질 말할 거 없겠죠. 그런데 관세가 철폐되면은 가격 경쟁력까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한이길이 근데 거기는 그 할랄 규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뭐 다른 화장품 같은 걸 안 바르지 않을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화장품의 강점은 바로 기초 화장품입니다. 그냥 스킨, 로션 이쪽에 강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색조 관련 뭐 그런 화장품 업체들은 중동에 가서 큰 재미를 보지 못하지만 한국 화장품은 특별하게도 그 부분을 잘 파고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화장품 관련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만이 무대였다면 이제는 전 세계가 무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도 진짜 성장주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화장품의 랠리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웹툰 6월 상장 갑니다. 네이버 웹툰이 오는 6월 당장 뭐 다음 달입니다.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제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이 문제없이 순항 중이다. 이러한 뉴스 기사가 나오며 웹툰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야, 근데 요즘 그 일본에서 라인 그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네이버 웹툰은 잘 상장할 것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분 관계도 큰 걱정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웹툰 엔터의 지분은 네이버가 71%나 들고 있고 라인 야후는 28%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 야후의 지분 구조가 달라져도 큰 영향 없다고 합니다.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거 그것도 진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웹툰이 전 세계에서 읽히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분기 출산율 최저치 기록. 저출산 소식은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추진한다고 해도 흘러가는 강물을 막기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하를 기록하며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참고로 작년 1분기는 0.8이니까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율은 연말로 갈수록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올해 내내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슈카월드 또 보러 가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1위. 야, 모든 건 돌고 돕니다. 그렇게 모두가 사랑했고 테슬람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었던 테슬라가 2등으로 밀리고 그 대신에 그 자리를 엔비디아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고요? 바로 국내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 순이라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테슬라는 계속 1위 자리를 몇 년간 지켜왔지만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에 실망감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그 반면 엔비디아는 맨날 신고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결국은 1등과 2등 자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또 한 2, 3년 지나면 뭔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또 엔비디아가 지고 그 자리를 다른 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과연 이제 그 기업은 뭐가 될지 다시 또 테슬라일지 아니면 애플일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번에 엔비디아 놓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저 길이 또 그 중에 한 명인데 그때만큼은 진짜로 꼭 잡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쏘카 경영권 분쟁인가요? 국내 차량 공유 1위 업체 하면은 쏘카죠. 그런데 그 쏘카에서 경영권 분쟁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이재용 전 대표가 지난 한 달 동안 쏘카 주식을 계속 매입해서 지분율이 7.1%까지 늘어났고요. 작년 11월부터 매입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2대 주주인 롯데렌탈이랑 경영권 분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쏘카와 롯데렌탈 모두 경영권 분쟁 아유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호들갑을 뜰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작년에 롯데렌탈이 SK 지분 이 지분을 매입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10,000원에서 14,000원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SK지분을 주당 2.2만원에 산다고 했으니까 야 저렇게 비싸게 사는 이유가 뭐야?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와 별개로 쏘카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가격은 18,000원대에서 머무르고 있고 조금은 느낌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DS 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29,000원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카쉐어링의 수익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체계될 중고차 매각으로 큰 폭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부터는 네이버를 통한 카쉐어링 채널링 효과도 본격화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느낌이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고, 만약에 경영권 분쟁 소식이 나온다, 그렇다면 주가 상승폭은 더 가팔라질 수도 있겠네요. 혹시나 카쉐어링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기업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뜨거운데 요즘 쉬어가고 있는 에너지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등 이런 원전주가 쉬어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규모 수주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어요. 이러한 공시를 내면서 연일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6,000원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루마니아 S3과 가스 발전소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작년 수주로 인식되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런데 앞으로 체코 원전 프로젝트, SMR 주기기 제작, 26년에는 폴란드 원전 등 수주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연간 9조 원의 신규 수주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전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원자력 워킹그룹 신설. 미국 정부가 원자력 산업 강화를 위해서 원자력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내 육군 시설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SMR을 다수 배치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오늘 장 막판에는 갑자기 가나 쪽에서도 이러한 원자력 기대감이 나온다,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앞으로 원자력 관련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주가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도 계속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